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미분 계수와 그 다음에 그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자 연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그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그 극한값을 이용해서 자 미분 계수를 구하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럼 미분 계수를 갖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러분들 그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이 겪었던 자,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한 방에 상용해버릴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가 자, 오늘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가르쳐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도함수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도함수가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자,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요. 자, 일단 함수고요. 그 함수의 이름에 그 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데 이 도함수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끌어줄 텐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이문의 x에 대해서 자,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요, 자,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x가 a일 때에 뭐를 구했냐면, 미분계수로 여러분들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마다 매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뭘로 하자? 어느 위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자, 이문의 위치, 즉, x좌표의 값을 x라고 한번 해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x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요. 자, 구할 수 있다면은, x에서의 미분계수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즉 f'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x에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 2면 2, 3이면 3을 대입하면 그에 대응하는 y값, 그에 대응하는 그 미분계수 값이 탁탁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x가 정해지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 존재할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 그런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함수의 이름이 이제 도함수였던 거죠. 자, 그러면 x는 a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일 때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했었죠. 자, 그러면 x 값을 x라고 놓고, 자, 미분계수를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x라고 하고요. 자, 이 간격을 델타 x라고 하면은 이 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x인가요? 이거 빼면 델타 x가 되죠. 자, 그리고 이 값을 대입을 하면 f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가 됩니다. 자, 이거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바로 뭐냐? x에서의 보다 미분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가 정해지면 f'x 값은 하나로 딱 정해지죠. 자, 그랬을 때 이 f'x를 x가 a일 때의 함수라고 하는데요. 요 함수의 이름은 앞에 도자를 넣어서 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y는 fx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함수는 f'x라고 쓰지만 자, fx를 y라고도 쓰는 관계로 y'이라고도 하고요. dx분의 dy라고도 하고 자, dx분의 dfx라고도 하고 dx분의 dfx를 오른쪽으로 빼서 f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요, 여러분들 하도 자주 나와서요, 어느 것 하나 뭐 뺄 것도 없습니다. 5가지를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함수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구하느냐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구해놓고요. 거기에다가 x값이 뭐라고 하면 x값만 탁탁탁 바꿔서 집어넣으면은 그에 따른 함수값이 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자, 끝내주기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정식 명칭 미분이 뭐고 미분법이 뭔가가 나오는데요. 자, 함수 y는 fx에서 도함수 f'x를 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방법을 우리가 자, 미분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식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는요, 자, 5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이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조금인 것 같지만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요, 미분법은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함수일 때부터 미분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y는 c다 그러면 항상 x값에 관계없이 y가 c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도함수 구하는 도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각각의 미분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x값이 x일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격을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 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계수가. x는 a일 때, 미분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인 값은 이제 도함수가 되는데,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서 이거를 빼면은요,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빼니까 델타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x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c고요. 자, 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c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 되는 거죠? 그런데 분자가 여러분들 뭐가 되버렸어요? 0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함수의 도함수보다 항상 0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y는 10이라는 그런 상수함수가 있다. 그럼 도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데요?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0이 만약에 있다. y는 300이라는 도함수가 있다. 아니, y는 300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도함수가 뭐냐고 그러면 뭐예요? y''은 0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는 과연, 어떻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x하고 x 플러스 델타 x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변화량,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델타 x가 되고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 그 다음에 빼기, x를 대입해주면 x의 n제곱이 됐죠?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 일반화된 미분 계수, 즉 도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약간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이거를 원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x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쓰는 거는요, 확률 통계의 2학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거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슷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중에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왼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 여러분들 많이 필요 없습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만 필요하거든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항, 둘째 항.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항을 이렇게 a 플러스 b 제곱에서 보면은요, 요거를 제곱한 게 첫째 항이 오고요. 이거는 a를 세제곱한 게 첫째 항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x 플러스 델타 x의 n제곱 어떻게 될까요? x의 n제곱이 맨 첫 번째 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곱이면은요, 2가 옵니다. 그리고 세제곱일 때는 3이 와요. 그럼 이거는 n제곱이니까 뭐가 오느냐면 n이 옵니다. n.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a가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a고, 그 다음에 a가 없어요. a 세제곱, a 제곱, 그리고 a가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차수는 하나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x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애가, 두 번째 항서부터는 뒤에 있는 애가 차수가 하나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델타 x가 생길 테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델타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델타 x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개. 자세한 내용은 확률 통계 2학 정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요 나머지 학문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x의 n제곱을 빼야 돼요. x의 n제곱 빼면 얘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분모에 델타 x가 있어요. 그럼 델타 x를 나눠버리면요, 얘는 델타 x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 자, n x의 n-1제곱이고요. 이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개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델타 x의 제곱이에요. 그럼 델타 x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델타 x로 그 뒤에 있는 항들을 다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자, 얘들은 어떻습니까? 델타 x가 최소한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이 뒤쪽에 있는 애들. 그러면 델타 x가 어디로 간다라고 했냐면 0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 모조리 다 4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남는 거 뭐예요? n 곱하기 x의 n-1제곱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y는 x의 n제곱 그 함수 x의 n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만 놓고 본다면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n이 내려오고요. 자, n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n의 차수가 n이었는데 n-1 차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상수 바깥쪽으로 빼놓고 fx 미분한 다음에 상수 나중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은 c, f'은 x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 미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좀 특이한데요. 자, 앞에 있는 fx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gx를 곱해주고, 더하기 fx 내버려 두고요. 자, 뒤에 있는 gx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인데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자, 증명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있으실 때,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만 선생님이 포인트를 좀 맞춰 봤습니다. 나머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전 적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문제 첫 번째는요. 자,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도함수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0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 x의 n제곱. x의 n제곱글의 미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요. 자, y가 x의 n제곱일 때, 자, y'은 자, 내려오고요. 차수 하나 줄이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7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고요. 차수 하나 줄이고요. 자, 그러면 7 곱하기 x의 6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자, 어디 가라고 그랬습니까? 숫자, 그냥 앞쪽으로 빼주고, 자, 이거 뒤에 거 미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3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러면 5, 3, 15니까요. 자, 15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자, 더하기 빼기 이런 애들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각각 그냥 분배법칙식으로 해가지고요. 하나씩 그냥 각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자, 3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x제곱이죠. 3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2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3이 6, 그리고 차수 하나 줄이고요. 그리고 상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자, 앞에 거 일단 미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죠. 요거 2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입니다. 자, 그리고 x 1이죠. 1 내려오고 차수 하나 줄이면, 1에서 1 빼니까, 뭐 1은 내려와서 2하고 곱해주면 2니까요. 자, 2라고 써주고, 자, x는 x의 0제곱 1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x-3을 곱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식을 쓰고 뒤에 걸 미분합니다. 근데 x를 미분하면요, 이게 1이 생략된 건데 1이 내려오고 차수 줄이니까 x의 0제곱이 돼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상수함수는 0이 된다고 했죠. 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인 자, 미분 그 도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 도함수 드디어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미분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그 미분 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함수를 이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요. 그 도함수의 x에 어떤 특정한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되면요.
특정한 숫자에서의 미분계수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미분법과 관련된 약간 응용된 그런 문제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